2020 온라인 실험 책과 영화를 만나다 북앤무비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책은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입니다. 북앤무비온은 매달 마지막 금요일 여러분과 책과 영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8월엔 어떤 책을 어떤 영화를 이야기하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번 달은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골랐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을 트루블루 헉이라고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오늘 텍스트는 민음사에서 나온 책으로 미시시피 대학에서 영문학 석사를 받은 김욱동 선생님이 번역한 책입니다. 누구나 이 책의 주인공 허클베리 핀을 알고 있고 또 이 책을 읽고 싶어 하죠. 하지만 책의 명성에 비해 이 책을 읽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두껍거든요. 작가 소개까지 하면 600페이지 정도가 되는 책입니다. 이 책은 1998년 번역된 책인데 뉴욕 랜덤하우스에서 나온 유일한 종합판을 번역했다고 합니다. 1990년 로스앤젤레스 한 저택에서 발견된 전반부의 친필 원고와 또 버팔로 공공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 후반부의 친필 원고를 면밀히 대조해서 1996년 랜덤하우스에서 종합판을 냈는데 이 책은 그 텍스트를 원본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책과 같이 볼 영화로는 마이클 커티스 감독이 제작한 허클베리 핀의 모험으로 1960년에 만들어진 영화를 골랐습니다. 오래된 영화고 화질도 좋지는 않지만 가장 쉽게 휴대폰이 있으면 누구나 볼 수 있기에 이 영화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디즈니에서 나온 The Adventure of Huck Finn을 골라보았는데 1993년에 만들어진 이 영화는 허클베리 핀을 영화화한 최신 작품입니다. 파일을 구매해서 볼 수 있는데 한글 자막이 없어서 책을 읽지 않았다면 볼 수 없는 영화였습니다. 이 소설과 영화의 원작자인 마크 트웨인에 대한 작가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미국 문학의 아버지다. 미국 문학의 링컨이다. 작가들의 작가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T.S. 엘리엇은 그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작가들에게도 새로운 창작 방법을 발견해낸 작가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는 1935년 미국 미주리주의 플로리다에서 태어나 미시시피 강변의 소도시 해니벌에서 자랐습니다. 12살 때 아버지가 폐렴으로 돌아가시자 학교를 그만두고 그는 인쇄소와 지방신문사에서 인쇄공, 식자공 등의 일을 하며 지방신문에 글을 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로 가는 기선을 타고 미시시피 강으로 가던 중 수로 안내원 훈련을 받고 수로 안내인 생활을 5년 정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마크 트웨인은 그의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마크 트웨인은 그의 필명이고 그의 본명은 세뮤얼 랭온 클레멘스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란 필명은 뱃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증기선이 지나갈 수 있는 강의 깊이가 2패덤이라고 합니다. 3.6m 정도 되는 깊이인데 수로 안내인들은 증기선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안전수역에 들어가면 그 2패덤을 by the 마크 트웨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남북전쟁으로 수로가 막히면서 수로 안내인을 그만두고 민병대로 남북전쟁에 참여하기도 했고 미국 서부에서 금이 발견되자 서부로 가서 약간의 토지를 매입해 금을 찾기도 했지만 결과는 비참했다고 합니다. 빚이 늘어난 덕분에 신문사에서 일을 했는데 여기에 첫 단편들을 실은 것이 호평을 받아 본격적으로 작가 활동을 시작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8세부터 작품 활동을 하면서 마크 트웨인이란 필명을 사용했는데 사실 다른 필명도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마크 트웨인이란 필명을 사용하며 작품 활동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그의 작품에는 톰 소요의 모험가, 왕자와 거지 같은 작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들은 톰 소요의 모험가 허클베리 핀의 경우 미시시피 강변에 살았던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써진 것인데 지금까지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하면 스탕달의 적과 흑, 독일 하면 괴테의 파우스트,
러시아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그렇게 했을 때 미국을 대표하는 작품가 작가는 마크 트웨인,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고 할 정도로 마크 트웨인은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1884년 영국과 캐나다에서 먼저 출판되고 1885년에 미국에서 출판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책 표지는 1984년 영국에서 발행된 초판 표지이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파는 그 당시에 실렸던 초판본에 실렸던 사파인데 라이프지의 사파가 에드워드 W. 캠블이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미국의 모든 현대문학은 마크 트웨인이 쓴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책 한 권에서 비롯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현대 소설에 이르기까지 문학적 영감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저희가 함께 본 루이스 세커의 구덩이에서도 허클베리 핀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톰과 헉이 짐을 탈출시키려는 마지막 부분에서 37년간 구덩이를 파서 중국으로 탈출한 제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구덩이에서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구덩이에서 주인공 스탠리가 그린 레이크라는 소년 보호 시설에서 첫 구덩이를 파고 피곤한 몸으로 돌아왔을 때 친구가 엑스레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재미도 끝이군. 그래서 스탠리가 황당해서 아니 재미라니? 했더니 야 거짓말 마. 넌 항상 큰 구덩이가 파고 싶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 세상 모든 애들은 아주 큰 구덩이를 파고 싶어 한다고. 중국까지 가는 거 맞잖아.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허클베리 핀의 흔적을 만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 작품이 처음부터 명성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명작이 반드시 과거에도 명작은 아니었습니다. 고흐의 작품도 그랬습니다. 고흐가 어느 날 빈 수레에 자신의 그림을 가득 싣고 어떤 노인의 집에 갔습니다. 그 노인은 고흐가 돈을 빌린 집이었어요. 고흐는 자신의 빚을 갚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림을 대신 주려고 한가득 싣고 간 거죠. 그런데 노인이 하나도 받지 않고 그냥 되돌려 보냈어요. 그러자 노인의 아내가 노인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유 참 수레는 받지 그랬수. 예, 그 정도로 고흐의 작품이 당시에 수레값만도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엄청난 가격에 팔려지고 있죠. 마크 트웨인의 작품도 처음 발표되었을 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굳게 하는 유머다. 하수구의 리얼리즘이다. 천박하고 지루한 농담이다. 라는 평을 받기도 했고요. 또 매사추세츠에 있는 콩고드 도서관에서는 청소년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서 목록에서 이 책을 삭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뒤로 다른 작가들에 의해 평을 받으면서 허클베리 핀은 미국 문학에서 인정받은 작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작가가 태어나고 자랐던 미시시피강 주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빨갛게 표시된 미주리주와 아칸소주 그리고 일리노이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주리주는 허크와 짐과 톰이 살고 있는 고장이고요. 또 아칸소주는 소설의 뒤에서 나오는 짐이 갇혀 있던 곳 그리고 톰의 이모가 살고 있는 곳이 아칸소주이고요. 여기 옆에 빨갛게 표시된 일리노이주는 짐이 가고자 하는 노예 자유주입니다. 그리고 이 세 주는 파랗게 표시된 미시시피 강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있습니다. 소설의 주 배경이 되는 미주리주는 미시시피 강을 경계로 노예 자유주 그리고 일리노이주와 경계에 위치한 주인데요. 노예 폐지론자와 폐지 반대주의자들의 갈등이 아주 심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 허크와 짐의 이야기가 만들어지죠. 이 책의 시간적 배경은
1885년 미국에서 출간되었지만 소설의 내용에서 짐이 미시시피 강과 오하이오 강에 만나는 어귀에 있는 자유주 케이로에 간다는 내용으로 볼 때 이 소설의 배경은 남북전쟁 이전 시기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1861년부터 1865년 미국이 남북전쟁을 마치고 1865년 헌법 개정을 통해 노예제도를 폐지했는데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남북전쟁 이전의 시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요 인물에는 헉과 짐이 있습니다. 소설에서 헉과 짐의 이야기가 주가 되면서 나중에 톰이 등장해서 이야기 속 갈등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영화에서는 두 영화 모두 톰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이야기는 짐과 헉의 자유찾기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허크는 교양 있고 돈도 많은 더글라스 부인의 양자가 되어 한참 교양인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정꾼 아버지가 나타나 허크를 자신의 통나무집에 가두고 술이 취하면 허크를 때립니다. 그래서 허크는 강도가 자신을 살해한 것처럼 꾸민 뒤 집을 나와 미시시피강 가운데 있는 잭슨 섬에 숨어요. 여기서 허크는 더글라스 부인집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 짐을 만납니다. 둘은 홍수로 떠내려온 뗏목을 타고 함께 미시시피 강을 따라가며 자유를 찾아 떠나기로 합니다. 이 둘이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에 겪는 에피소드들이 바로 이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정말로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야기꾼이구나 라고 감동할 수밖에 없는데요. 짐과 허크가 겪는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사람들 이야기부터 미신, 자연에 대한 이해,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런 것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우리에게도 친근한 그런 이야기 소재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으면 시체를 찾기 위해 빵에 납덩이를 넣어 강에 띄운다. 이런 이야기는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미신과 같은 그런 것들과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친근한 느낌을 주고요. 또 짐이 새들이 낮게 나는 것을 보고 이제 비가 오겠어. 우리 동굴로 짐을 옮겨야겠어.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고 다음 날씨가 어떨지 예상하는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조상들의 지혜 같은 것을 만날 수 있어서 좀 친근한 느낌이 드는 매력을 이 소설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이 소설의 특징은 또 미국 사회의 풍자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 미국 사회에 대한 모습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국의 자연에 대한 궁금증과 그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이 이 작품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소설 부분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오하이오 강의 강물이 미시시피 강물과 잘 섞이려고 하지 않는다. 미시시피 강이 불고 오하이오 강의 물이 적을 때 미시시피 강의 동쪽 강둑을 따라 100마일 이상 맑은 물이 넓은 폭을 이루고 흐르고 있다. 그러나 강둑에서 4분의 1만큼 나와서 선을 넘는 순간 누런 흙탕물이 흐른다라는 풍경을 묘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하이오 강물과 미시시피 강물이 섞이지 않는다라는 걸 통해서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잘 섞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동시에 또 그 장면이 강물이 한쪽은 맑고 한쪽은 흙탕물이 흐르는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라고 상상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매력을 이 작품이 갖고 있는데요. 책을 읽다 보면 또 처음에 평론가들이 왜 이것을 천박하고 지루한 농담이라고 했을까? 핫수구의 리얼리즘이라고 했을까 하는 장면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좀 재미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었는데요.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뱃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의 한 부분인데요. 우리 마을에 여편네 한 사람이 있었다네. 우리 마을에 살고 있었지. 그 여편네는 자기 서방을 되게 좋아했다네. 하지만 다른 사내는 2배나 더 좋아했지. 노래도 좋아했다네. 릴루릴루릴루. 릴루릴루 릴레이예. 그 여편네는 자기 서방을 되게 좋아했다네. 하지만 다른 사내는 2배나 더 좋아했다네.
좀 천박한가요? 네, 이 부분을 보고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나. 물론 영화를 볼 때 허크의 언어가 계속 땜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쓰는 뭐 신발이라든 표현이라든가 뭐 그런 비슷한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몫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방 읽어드린 부분도 예, 그런 천박한 농담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평가를 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허클베리 핀의 작품은 만화로도 일본에서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서 방영되었는데 끝부분에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웃겨요. 그래서 그것들이 만화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물론 아이들다운 상상력을 담고 있기 때문에 또 더 만화로 만들어졌을 것 같습니다. 이게 허클베리 핀의 모험의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책에서 허크라는 인물에 대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허크는 술주정뱅이의 아들이고 불황자예요. 그래서 마을의 모든 어머니들은 이 아이를 지독히 싫어하고 두려워했다라고 톰 소여의 모험에 나와 있습니다. 게으르고 법도 모르고 상스러우며 행실도 바르지 못한 게 허크다. 하지만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선망의 대상으로 허크를 삼고 있었습니다. 학교도 다니지 않고 교회도 다니지도 않고 씻지 않아도 되고 마음껏 놀고 누구를 주인님이라 하지도 않고 누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필요가 없는 게 허크였습니다. 이런 허크가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서는 아주 짧게만 나와 있는데 이전처럼 톰 소여의 모험에서처럼 살지 않고 더글라스 부인의 양자가 되어 살게 됩니다. 그 부분이 허클베리 핀의 모험 책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톰 소여의 모험을 읽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마 나에 대해 잘 모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 대수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 책을 쓴 사람은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인데 대체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좀 뻥튀겨 말한 대목이 없지 않지만 대체로 진실을 적고 있는 셈이지요.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허크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자서전을 쓰는 것처럼 쭉 써내려갔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허크가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서술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내 이야기를 썼다라고 제시하면서 이 소설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를 이 책 앞부분에 설명해요. 톰과 나는 강도들이 동굴 안에 삼겨두었던 돈을 찾아냈고 그 바람에 우리들은 왕부자가 되었죠. 한 사람 몫으로 거금 6,000달러씩 나눠 갖게 되었는데 고스란히 금하였답니다. 차곡차곡 쌓아놓고 보니 엄청난 돈이더라고요. 그런데 세처 판사 나리가 그 돈을 대신 맡아가지고 이자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이자만도 1년 내내 날마다 1달러씩 굴러들어와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정도였죠. 더글러스 과부댁은 나를 양자로 삼고 교양 있는 사람으로 만들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줌마가 어찌나 매사에 엄격하고 격식을 따지는지 밤낮 집안에서 지내는 일이 갑갑해서 죽을 맛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자 나는 그만 집에서 톡 껴버렸죠. 옛날에 입던 헌 누더기와 설탕을 담던 큰 나무통으로 되돌아와 다시 한번 자유를 누리는 몸이 되었죠. 그러나 톰 소여가 끝내 나를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깽단을 조직하는 중인데 만일 내가 과부댁 집에 다시 돌아가 얌전히 굴면 이 깽단에 끼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는 수 없이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왔죠. 예, 그래서 더글라스 부인 댁에서 억지로 살고 있는데 더글라스 부인에게는 왓슨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동생이 같이 살기로 하면서 허크는 더 힘든 생활을 하게 합니다. 이 과부댁의 동생이 되는 사람으로 왓츠는 안경을 끼고 몸집이 꽤 호리호리한 노처녀였습니다. 노처녀 왓츠 아줌마는 이 무렵 자기 언니와 함께 살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여자가 철자책을 가지고 나에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줌마가 1시간쯤 나에게 공부를 시킨다고 혼쭐을 낸 다음에야 과부떼기 아줌마에게 고삐를 풀어주도록 했습니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그 1시간쯤 골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왓춘 아줌마는 밤낮으로 나를 보기만 하면 하는 소리가 허클베리 발을 그런 데다 얹는 게 아니야. 허클베리 그렇게 덜그럭거리지 말고 똑바로 앉아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금방 허클베리 그렇게 하품을 하거나 기지개를 켜는 게 아니야. 왜 얌전하게 굴지 않는 거지? 하고 잔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그리고는 버릇없이 굴면 가게 된다는 그놈의 지옥 이야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해주는 바람에 나는 정말로 거기에 가봤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왓친 아줌마는 그만 무척이나 화를 내는 거였습니다. 나로서는 뭐 무슨 악의가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죠. 그저 아무 데라도 좋으니 무작정 가보고 싶었던 겁니다. 무언가 형편이 달라지는 것이 부러웠을 뿐 이렇다 하게 어디를 꼭 가겠다는 것은 아니었죠. 나처럼 말하는 것은 나쁜 일이며 자기 같으면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그런 말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좋은 나라에 가서 살 거라고 했죠. 하지만 나로서는 왓친 아줌마가 가는 곳이라면 가보았대자 별로 신통한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허크의 상태를 책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허크는 더글라스 부인집에서 굉장히 힘들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허크는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 손에 이끌려 다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고 아버지에게서 탈출해서 짐과 만나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게 되는데요. 아빠와 허크의 대화를 통해 허크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화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Pap. Hello, Pap. Store-bought shoes, huh? Think you're a good deal of a big bug, don't you? Maybe I am, maybe I ain't. Don't you give me none of your lip. This yarn? Yep. Can you read it? Not so good as I should, Pap. Don't you pap me. You ain't no son of mine. Wearing store shoes and reading. And writing, too, probably. Not hardly. Putting on airs. Your ma couldn't read and write. None of her folks could, nor mine neither. And I can't. But you think you're better than your own pa. Huckleberry. Don't you? What is it? What's the matter? Oh, I was afraid it'd be you, Mr. Finn. Oh, Mr. Finn, is it? Well, now, ain't that highfalutin? So that's where he gets his uppity ways. Oh, my poor lad. And he's loving hugs and kisses, too, I see. She don't mean no harm by it, Pap. Ain't right. A boy living softer than his own pa. I gotta have somebody to work and help take care of me. I'm a sick man. Of course, if I had a bit of money for medicine and such, I wouldn't have no need of the young'un. How much do you want? Oh, $500. But I'm a poor woman, Mr. Finn. Well, the way I see it, you're a woman of property. That nigger'll fetch 500. Perhaps even more. She can't, Pap. She can't sell Jim. It ain't fair. Please, don't make her do that, Pap. Reading and writing weren't enough. That weren't devilish enough. You had to go and make the boy an abolitionist. I ain't no abolitionist. You shut up! Get up! Now, you got to sundown tomorrow with a woman. And I get the 500, or I'm taking him out of these parts forever. Now, you know where my shack's at down by the river. I'll be waiting. Come on.
주인공 허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가두어져서 살고 있지 않았고 주정뱅이의 아들로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살고 있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이런 소년의 모습이 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도서관에서는 이 책을 도서관 권장도서 목록에 넣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허크라는 인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져야 할 그런 기본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그 허크가 보여주는 심성들이 이 작품을 좀 더 매력 있게 하지 않았나라는 평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작품을 재미있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허크라는 인물과 짐의 갈등과 우정 그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1993년 디즈니에서 만들어진 영화의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허크는 짐과 더글라스 과부댁에서 친구처럼 친하게 지냈고 고민이 있으면 물어보는 관계였습니다. 둘은 잭슨 섬에서 만났을 때 너무나 반가워했고 허크는 짐이 자유주로 가는 것을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짐이 도망가서 돈을 벌면 아내도 데리고 오고 아이들도 사오고 팔지 않는다고 하면 아이들을 훔쳐오겠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고민이 생깁니다. 아, 내가 이거 잘한 것일까? 짐은 착한 더글라스 부인의 재산인데 짐을 도망치도록 도와주는 게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내가 더글라스 부인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다. 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나 또 반대 생각도 해요. 친구 같은 짐을 파는 것은 잘한 일일까? 마침 그때 도망친 노예를 잡는 노예 상인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짐을 막 찾을 때 허크는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짐을 넘긴다면 그건 더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짐을 숨겨주죠. 그런 허크에 대해서 짐이 트루블 헉이라는 말, 너는 진짜 내 친구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짐이 총상을 입은 헉을 위해 도망치지 않고 다시 노예가 되는 걸 감수하며 헉을 더글라스 부인 댁으로 데려다 주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인종과 나이와 신분을 넘어선 둘 사이의 우정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이 100년 동안 허클베리 핀이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는 원천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이 영화의 내용은 소설과는 좀 다른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트루블루는 충실한, 보수적인이란 뜻인데 영국 보수당을 강력히 지지하는 사람들을 트루블루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트루블루 헉이라는 표현은 그냥 너 진짜 내 친구야. 너 내 베스트 프렌드야. 내 인생 친구야.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제목도 트루블루 헉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 책의 첫 장을 열면 이 책은 경고문이 나와요. 이 이야기에서 어떤 동기를 찾으려고 하는 자는 기수할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찾으려고 하는 자는 추방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어떤 플롯을 찾으려고 하는 자는 총살할 것이다. 그러면서 군사령관 GG 이렇게 나오는데요. 물론 이것은 마크 트웨인이 쓴 글입니다. 이 경고문은 이 소설을 읽을 때 저에게 굉장히 마음이 편하게 했어요. 너 이 책에서 어떤 메시지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아도 돼. 그냥 즐기면 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이 두꺼운 책을 부담 없이 볼 수 있게 했고요. 하지만 저는 이 책을 읽었고 누군가에게 이 책 이야기를 전달하려면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가 뭔가라고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뭐였을까 고민했어요. 그리고 생각난 것이 1986년에 퓰리처상 수상작의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올해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하고 있는 퓰리처상 수상 작품 전시회에서 본 사진인데요. 이 사진 설명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1985년 겨울 톰 그랄리 씨는 노숙자 취재를 시작했다. 그랄리 씨는 거리에서 노숙자의 생활 공간을 발견했다. 그들은 친절한 상인들과 김이 나는 맨홀 주변에서 지내고 있었다. 노숙자 윌런은 보도의 맨홀 주변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는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폭언을 내뱉곤 했다. 계속 부탁을 하자 윌런은 촬영에 응했다. 그 다음은 윌러가 한 말인데요. 윌러가 이렇게 말했대요. 노숙자들은 사회와 규범을 경멸하죠. 그래서 노숙자 수용시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를 마지막 자윤이라 여깁니다. 허크란 인물을 생각했을 때 이 노숙자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에게는 돈도 있고 그 사람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더글라스 부인, 교양 있게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중에 소설에서 샘의 이모가 허크를 입양해서 교양인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안 되겠다. 난 차라리 인디언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도망가야겠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허크가 바라는 건 자유인이었고 마크 트웨인도 그런 자유인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허크라는 인물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고자 했던 게 이 책이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허클베리 핀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도 책과 영화를 만나다 시간을 진행할 건데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다음 달에 함께 할 작품은 까미의 패스트와 그리고 영화로는 컨테이전을 골랐습니다. 보통은 책과 영화가 같은 작품을 고르는데 안타깝게도 패스트는 영화로 만들어진 작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작품을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달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이크에. 그래도